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시간으로 ABC의 절차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ABC의 예제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의 절차입니다. 자, ABC의 절차는 자, 1단계에서 먼저 활동 분석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ABC는 활동 분석으로 시작한다 이거예요. 활동을 분석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활동으로 분류한다. 그 다음 2단계는 각 활동별로 제조간접원가를 집계한다. 그 다음 3단계는 각 활동별로 원가 동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원가 동인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다음 4단계는 그걸 가지고 활동별로 배부율을 계산을 한다. 5단계는 그 배부율을 가지고 결국은 배부한다. 자, 이렇게 ABC의 절차는 총 이제 5단계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1단계는 활동 분석이었잖아요. 활동 분석. 그러니까 일단 활동의 정의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활동은 제품 생산을 위해서 사람이나 또는 기계에 의해서 수행되는 과업 단위를 우리가 활동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자, 이렇게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비슷한 말인데요. 결국 이 두 가지를 그냥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사람이나 기계에 의해서 수행되는 작업, 그걸 우리가 활동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런 활동이 증가하면 그거에 따라서 자원이 많이 소비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가가 증가하게 되겠죠. 결국은 이 활동의 증가와 원가의 증가의 관계를 찾는 것이 핵심 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원가 동인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인과관계에 부합하는 배부 기준을 찾아서 배부하자. 자,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활동이라고 하는 활동의 정의를 봤는데, 자, 이 활동에도 계층 구조가 있어요. 계층 구조. 활동의 계층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활동이 있냐? 제품 하나하나별로 발생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 하나, 제품 2, 제품 3, 제품 4, 5, 6 이렇게 제품 한 개 한 개별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활동을 우리가 조업도 비례 활동 이렇게 말합니다. 조업도 비례 활동.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 조업도 이 제품 하나하나가 아니라 제품의 묶음. 자, 만약에 이 제품 3개가 한 묶음이다. 그리고 또 이 제품 3개가 또 한 묶음이다. 그래서 제품의 묶음별로 발생하는 활동이 있어요. 한 묶음별로 이루어지는 활동. 자, 그러면 이 묶음을 우리가 배치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배치 1, 이걸 우리가 배치 2라고 합시다. 그럼 활동은 배치 1에 대해서 활동이 일어나고 배치 2에 대해서 활동이 일어나. 자, 이걸 우리가 자, 묶음 또는 배치 관련 활동, 묶음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활동은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제품이다 이거예요.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예를 들면 뭐 그랜저다, 뭐 소나타다. 이게 제품명이잖아요. 제품명.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1, 뭐 예를 들면 이게 그랜저를 합시다. 그랜저, 소나타 이렇게 제품별로 일어나는 활동이 또 있어요. 자, 그러한 활동 우리가 제품 유지 활동 이렇게 말하고 자,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전체 설비
전체 설비에 대해서 일어나는 활동을 설비 유지 활동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전체 이런 계층 구조를 이룬다. 자, 활동의 계층 구조. 자, 4가지가 있었죠. 조업도 비례 활동, 묶음, 배치 관련 활동, 제품 유지, 설비 유지 활동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럼 예를 들면 이러한 활동에 뭐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예입니다. 예. 예인 것이지 이것이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어떤 원칙이 아니에요. 회사별로 공정별로 뭐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조업도 비례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작업을 감독할 때, 또 기계를 가동시키는 활동, 품질 검사, 특히 전수 검사를 하는 품질 검사 이런 것들은 조업도에 비례해서 일어난다. 그다음에 묶음, 배치 관련 활동에는 작업 준비, 그리고 원재료 처리, 운반, 품질 검사, 특히 이제 표본 검사로 하는 품질 검사의 경우에는 묶음 관련해서 활동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제품 유지와 관련한 활동은 제품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이런 활동들은 제품별로 일어난다. 그다음에 설비 단위로 일어나는 활동은 공장의 관리, 공장 관리, 유지 보수, 인사 관리 이런 활동들은 설비 단위로 일어나는 활동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들은 막 외워야 되고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 1단계에서 활동 분석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가고 3단계로 넘어왔다. 자, 3단계는 활동별로 원가 동인을 파악을 하고 그 원가 동인의 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활동별로 원가 동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활동을 계층별로 구분했잖아요. 조업도, 묶음, 제품, 설비 이렇게 계층별로 활동을 구분했고 그 활동별로 이러한 활동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시로 봤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봤는데 그럼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원가 동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예시로 보겠습니다.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감독 활동의 경우에는 작업 시간이 원가 동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계 가동의 경우에는 기계를 가동하는 시간. 전수 검사로 하는 품질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 수량. 그죠? 그다음에 작업 준비에 대해서는 작업 준비 횟수나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 원재료 처리의 경우에는 원재료를 처리하는 양에 따라서 원가 동인이 될 수가 있다. 원재료 처리량이 많아지면 원재료 처리 활동의 원가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운반은 운반 거리나 운반 횟수. 품질 검사, 표본 검사를 하는 품질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횟수나 검사 시간. 자, 그다음에 제품 설계의 경우에는 설계해야 되는 제품의 수, 그리고 설계에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원가 동인이 될 수 있다.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에 투입되는 인원수, 그리고 디자인에 걸리는 시간. 엔지니어링은 설계 변경의 횟수. 자, 그다음에 공장 관리의 경우에는 관리해야 되는 면적이 넓어지면 당연히 그만큼 원가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의 경우에는 자, 유지 보수를 하는 횟수. 자, 인사 관리의 경우에는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자 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원가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원가 동인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한 개, 두 개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원가 동인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활동과 원가 동인과 같은 것들은 이제 예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단계, 5단계는 배부율, 활동별로 배부율을 계산하고 배부하는 단계죠. 그래서 활동별로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활동별 제조간접원가를
그 활동에 대한 배부 기준 발생량으로 나누어서 배부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원가 대상의 배부활 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 활동별 제조관절 원가 배부율을 원가 대상별 배부 기준 발생량으로 곱해서 그 활동 원가가 얼마만큼 배부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활동에 대한 전체를 합산을 해주면 A 제품, B 제품에 대한 배부할 원가가 계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B, C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은 A와 B 제품을 생산합니다. 자, 제조 관제 원가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조 관제 원가는 총 700만 원이에요. 자, 기타의 원가 자료는 자, 이와 같습니다. 자, 생산량을 보니까 A는 200, B는 300개예요. 200개, 300개. 자,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하고 직접 노무 원가는 원래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직접 재료 원가,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를 보니까 A는 단위당 3,000원이고 B는 단위당 4,000원이에요.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가 B가 좀 더 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위당 직접 노무 원가를 보니까 A는 단위당 4,000원, B는 단위당 2,000원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보니까 자, 2,000원 곱하기 2시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건 뭐냐? 2,000원은 시간당 2,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1시간당 임률이 2,000원이고 그런데 A는 한 대 만드는데 2시간이 걸린다. 한 대당 2시간씩 작업을 해야 한 대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대당 2시간 작업하는데 시간당 2,000원씩 줘야 되니까 결국은 단위당 원가가 4,000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B의 경우에는 시간당 임률은 2,000원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B는 한 대에 1시간만 작업하면 한 대가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당 걸리는 작업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단위당 직접 노무 시간, 단위당 직접 노무 원가는 2,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고 나서 주식회사 서울의 경영자는 ABC를 회사에 도입하고 활동 분석을 자, 실시합니다. 자, 실시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활동이 2개로 나오더라. 원재료 처리 활동 원가는 400, 원가 동의는 처리 횟수, 총 처리 횟수는 500회인데 그 중에서 A 때문에 300회, B 때문에 200회 처리했더라 이 말입니다. 제품 검사 활동 원가는 300만 원, 원가 동의는 검사 시간이더라. 총 1000시간 검사했는데 A 때문에 700시간 검사했고 B 때문에 300시간 검사했더라 이거예요. 자, 활동 분석하고 활동별로 원가 동인의 수를 보면 자, 이 표와 같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전통적인 제조 관제 원가 배부 방법으로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노무 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해서 한번 배부해봐라 이 말입니다. 자, 제조 관제 원가 배부율은 자, 이 문제에서는 뭐 공정 이런 말이 없잖아요. 공정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공장 전체 배부율로 하면 됩니다. 자, 전체 제조 관제 원가는 700만 원이고요. 직접 노무 시간은 몇 시간이냐? 총. 근데 직접 노무 시간이 총 몇 시간이다. 이건 문제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자, A하고 B죠. A는 한 대 만드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총 몇 대 생산했냐? 200대 생산했어요. 대당 2시간 걸리는데 200대 생산했으니까 총 몇 시간 걸렸다? 400시간 걸렸다. B는 대당 1시간 작업을
1시간 작업이 걸리는데 300대가 작업이 돼서 완성이 됐어요. 그럼 총 300시간 작업이 됐겠죠. 그럼 A의 400시간, B의 300시간, 총 700시간이 직접 노무 시간이 발생했겠네 라고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문제에 나와 있지 않아도. 자, 그래서 이 700시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간당 10,000원씩 배부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면 자, 배부를 해보자. A하고 B에. 자, 시간당 10,000원씩 배부합니다. 근데 A에는 몇 시간 작업이 됐을까? 직접 노무 시간이? 이미 여기 계산된 게 있죠? A에는 대당 2시간에 200대니까 400시간 작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 시간당 10,000원씩 배부하는데 400시간 작업이 된 거니까 자, 400만 원이 배부가 됩니다. A에. B에는 똑같이 하면 자, 300시간이니까 300만 원이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700만 원 중에 400만 원은 A, 300만 원은 B 이렇게 배부가 된다 이거예요. 전통적인 제조과제문과 배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전체 원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A는 200대, B는 300대예요. 자, 여기 D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직접 재료 원가를 말하는 거고, DL 요거는 직접 노무 원가, 요거는 이제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약자로 써놨습니다. 자, A는 대당 직접 재료 원가 3,000원, 200대니까 직접 재료 원가 60만 원이에요. 직접 노무 원가는 대당 4,000원인데 200대니까 자, 80만 원입니다. 직접 노무 원가. 그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가 배부됐느냐? 400만 원이 아까 배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60만 원, 80만 원, 400만 원 합계하면 전체 제조 원가는 540만 원. 그런데 200대를 생산했기 때문에 540만 원 나누기 200대 하면 단위당 자, 27,000원 원가가 나옵니다. 단위당 원가가 27,000원이더라. 자, 똑같은 방식으로 B에 대해서 해보면 B는 자, 직접 재료 원가는 120만 원, 직접 노무 원가는 60만 원,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 배부는 아까 300만 원 됐죠. 자, 합계해보면 제조 원가는 총 480만 원의 제조 원가입니다. 그런데 300대 나누기 300 하면 자, 대당 원가는 16,000원이 나옵니다. 16,000원이 나와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활동 기준 원가 계산 ABC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 활동은 두 개였죠. 자, 활동별 원가를 보면 원재료 처리 활동 400, 검사 활동 300만 원이었어요. 총 700만 원입니다. 자, 원가 동인의 수. 자, 총 500회였습니다. 처리 횟수죠. 총 500회. 검사는 총 1000시간. 검사하는데 총 1000시간 걸렸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 배부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400만 원 나누기 500회 하면 회당 처리 한 번 할 때마다 8,000원씩 배부한다 이 말이에요. 검사는 1시간 검사할 때마다 3,000원씩 배부한다 이 말입니다. 활동별로 배부율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자, 배부율 아까 우리 계산했던 배부율입니다. 그런데 자, A에는 전체 회당 중에서 전체 500회 중에 A는 300회, B는 200회였잖아요. 총 500회였는데 그러면 8,000원 곱하기 300회, 8,000원 곱하기 200회는 B에. 자, 이렇게 배부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 총 1000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700시간은 A에, 300시간은 B에. 그러면 3,000원 곱하기 700시간, 3,000원 곱하기 300시간 이렇게 배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배부 결과 자, A에는 240, B에는 160, 400만 원 중에서 그다음에 검사 원가 300만 원 중에서 A에는 210, B에는
90만 원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A에는 총 얼마가 배부되는 거냐? 240과 210이니까 450만 원이 배부되는 거죠. 그럼 700만 원 중에 450만 원이 이미 A에 배부됐으면 나머지 250만 원은 B에 배부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봅니다. 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하고 똑같다. 건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거는 제조간접원가 배부만 달라집니다. 제품 A에는 450, B에는 4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합계는 60, 80, 450이죠. 그러면 제조원가 합계는 590만 원. 나누기 200대 하면 단위당 원가 29,500원. 자, 똑같은 방식으로 자, B에 대해서 자, 제조간접원가 배부 금액 하면 250만 원이죠. 700만 원 중에 250만 원. 그다음에 그러면 합계는 총 얼마가 되겠느냐? 합계하면 제조원가 합계는 430만 원. 430만 원 나누기 300 하면은 대당 14,333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딱 떨어지는 정수로 나오지는 않아요. 자, 14,333원 단위당 원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품별 단위당 원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전통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단위당 원가가 A는 27,000원, B는 16,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ABC로 했을 때는 A는 29,500원, B는 14,333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A의 단위당 원가는 2,500원만큼 단위당 원가가 ABC로 했을 때 더 커졌죠. 자, B는 자, 1,667원만큼 단위당 원가가 더 작아졌죠. 그래서 자, 이 차이를 묻는 문제도 제법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예제를 봤고요. 자, 이제 ABC가 가지는 어떤 유용성 그리고 ABC의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BC의 유용성은 사실 설명을 많이 했어요. 자, 활동 분석을 통해서 유사한 활동별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인과관계에 맞는 원가 동인을 찾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더 쉬워진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반영한 그러한 원가 동인을 찾고 그것을 이용해서 배부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ABC의 큰 유용성이 됩니다. 장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조간접원가 배부가 좀 더 정확해진다 하는 것이 유용성 두 번째고요. 자, 그를 통해서 당연히 경영 의사결정의 오류가 그만큼 감소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ABC는 활동 분석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활동 분석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자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활동 분석을 통해서 그럼 여러 활동대로 이제 분석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활동별로 원가가 다 나오고 그 활동별로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일어났느냐 그것도 분석이 돼요. 그래서 활동 분석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있는 활동과 그렇지 못한 활동으로 또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활동으로 분석이 되면 이게 왜 부가가치가 떨어지게 나오는 거지? 그 왜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분석을 통해서 그 활동이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시 관리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유용한 어떤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BC. ABC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원가 계산이잖아요. 코스팅. 그죠? 활동을 기준으로 한 원가 계산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ABC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ABM으로까지 이어진다 이겁니다. ABM이라고 하는 것은 M은 자, 매니지먼트예요. 즉
관리 또는 경영입니다. 즉 활동을 기준으로 한 관리, 활동 기준 경영, 이걸 우리가 자, ABM이라고 부릅니다. 자, ABC, 원가를 위해서 착안한 ABC 때문에 어디까지 확장이 된다? ABM까지 확장이 된다. 자, 활동 분석과 자, 원가 동인 분석을 통해서 기업 내에 여러 활동들, 그리고 기업 내의 여러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기업 전체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경영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ABM, 활동 기준 관리 또는 활동 기준 경영 이렇게 말합니다. ABC는 ABM을 가능하게 한다. 자, 그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말하면 ABC가 마치 만능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ABC가 가지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활동 분석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자,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누구나 다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 분석은 그 분석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누가 분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 분석에는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활동 분석의 주관성이 커지게 되면 그러면 이 활동 분석에 따른 ABC도 그 근거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활동 분석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은 큰 한계점이고 단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활동별로 활동 분석을 통해서 활동을 분류하고 활동별로 원가 동인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문제는 원가 동인을 찾을 수 없는 원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원가 동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의 원가 동인이 뭡니까? 감가상각비는 그냥 뭐 기계설비나 건물이나 이런 걸 취득을 하고 그럼 그 취득 원가에 따라서 자, 내용연수.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냥 원가를 배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가상각비를 원가에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가상각비는 또 원가 동인이 뭐냐? 원가 동인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원가 동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원가가 분명히 존재하고 문제는 이 원가 동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원가가 만약에 엄청나게 커요. 비중이 커. 그러면 ABC가 그만큼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감가상각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원가 동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원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때는 그냥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가 동인을 찾을 수 있는 원가에 대해서는 ABC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원가는 원래 우리가 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 ABC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ABC는 활동 분석부터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자, 규모가 작은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시행하기가 어렵겠죠. 자, 이와 같은 ABC의 한계까지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ABC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